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간거래 사상 유례없는 이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500원 선이 무너지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더욱 귀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 직후부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1,500원 돌파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로 우리 가계 경제에 직격탄을 예고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곧바로 우리 식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되풀이할 것인지 새로운 대응책을 찾을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섬을 폭격하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중동 전체로 전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자 국제 유가는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해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무섭게 몰리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중동의 전운이 거치지 않는 한 환율 1,500원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쟁이 쏘아올린 불공은 이제 우리 안방의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 우리 장바구니 경제는 마비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과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갈 돈만 늘어나니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장의 활기는 사라지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가혹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비료, 설탕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이 꼬이면서 원자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우리 식탁을 위협하게 됩니다. 헬륨과 같은 산업용 가스 부족은 첨단 반도체 공정까지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입니다.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 제품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는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자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원자재가 촉발한 이 연쇄 반응은 이제 우리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외환당국은 즉각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환율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 조정, 즉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외화 보유액을 투입해 달러를 풀어서라도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당국의 개입 덕분에 환율은 1,500원대에서 1,490원대로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세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국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매도 유인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1,500원 부근에서 벌어집니다. 과연 당국의 사수작전이 이번 위기의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아치울 때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환율 1,500원 폭등은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야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실전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위기는 결국 준비된 자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갔음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공포의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달러 분산입니다. 환율이 이미 높지만 변동성에 대비해 적립식으로 외화 예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수익을 내는 달러 ETF나 달러 RP 같은 상품도 대안이 됩니다. 무리한 한꺼번에 환전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환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를 통해 달러 자산을 자연스럽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위기에 강한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이 모두에게 악재는 아닙니다. 달러로 돈을 버는 수출 기업들에겐 기회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점유율을 높일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출 우량주는 하락장에서도 강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이나 개인 계좌를 통해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위기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 즉 환율 수혜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실적이 오를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환율 폭등은 결국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며 우리 가계의 부채를 압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죠.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줄이는 것 자체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은 바로 이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내 소득과 지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튼튼한 현금 방어막이 있다면 어떤 경제적 폭풍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축복입니다. 위기 때마다 부의 주인은 바뀌었고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공포에 매몰되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과정이 곧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돈지식 충전소는 여러분이 이 파도를 안전하게 넘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멘탈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십시오. 부의 추월 차선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자산 방어와 도약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